네,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의리입니다. 자, 오늘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자보다 먼저 간다. 지금이라도 풀 매수 타이밍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핵심 내용만 팩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먼저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46%,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9%. 자, 오늘 미 증시가 트럼프 이제 탄핵안 발의와 기술 기업 규제 우려로 인한 하락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산업이 마이너스 0.29%, 나스닥이 마이너스 1.25%로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가 오늘 약 8% 정도 빠졌고 애플도 마이너스 한 2.3%가량 큰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기술 기업 규제의 우려가 크지 않았나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봐야 되는 게, 자, 오늘 금감원에서 증시 과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동학개미 빅글 영투, 영끌 비투 코스피 과열, 공포지수 7개월 만에 최고치. 자, 어떻게 보면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일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투나 영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안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비투는 빚내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비투입니다. 자, 그리고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 말이 무엇이냐? 대출을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종목을 사는 겁니다. 즉 풀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안 좋냐면은 종목이 하락하면은 빚져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금액을, 또 빚을 졌던 것을 갚아야 되고, 물론 그게 엄청난 큰 상승을 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낸다면 물론 그럼 되게 좋죠. 되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비투나 영끌은 정말 하면 안 되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도박에 가까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도박으로 따져도 올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이걸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자, 대출받아 비투, 시중은행 불러 모은 금감원. 자, 금감원에서도 이거를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나쁜 건 아닌데,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빚을 내고 막 정말 영까지 끌어모아서 하고, 그래서 맨날 막 그런 말이 자주 있습니다. 뭐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러 가야겠다. 뭐 이번에 종목이 망했다. 뭐 파산 직전이다. 어떻게 보면은 비중만 잘 실어서 매수하고 매도하면은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주변 사람들이 야 이번에 뭐 사야 된대 이래갖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인생 역전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풀매수를 때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죠. 자, 오늘 그리고 또 한번 수급 체크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오늘 수급 체크를 보시면은 오늘도 제가 엄청난 양을 사갔습니다. 계속해서 요 근래 들어서 많은 양을 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장점이다 단점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개인이 2조 3천억, 코스닥에서는 약 3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간 정말 많은 개인이 많은 순매수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인 기관 금융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막 항상 말하는 게 이제 뭐 삼성전자는 옳다, 삼성전자는 현재가 최저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삼성전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 정말 요 근래 들어서 개인이 엄청난 양을 계속해서 매수했었습니다. 그동안 외인과 기관은 엄청난 차익 매물 출현을 했죠. 자, 무려 삼성전자가 21년 개장 이후에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약 2조 2천억 원입니다. 엄청난 양을 계속해서 매수 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거, 주가를 올렸던 주포가 바로 개인인 것입니다. 주포를 올렸던 게 개인이고, 자, 오늘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증시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9만원을 지지하던 삼성전자가 무너졌고 현재는 다시 8만원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솔직히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한 번 더 고민, 이 기업이 왜 좋은지를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이 이렇게 된 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집값이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이제 일반인이 함부로 투자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울 집값이 몇십억이 넘어가고 하물며 지방에 있는 집값도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일반인들이 몇십억에서 그런 큰 돈을 이렇게 투자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저는 크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1,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에 많은 돈이 쏠리지 않았나 라고 저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주식에 되게 많이 발을 들이고 어린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합니다. 연령대도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얘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하는데, 자, 바로 우리 카카오가, 자, 어떻게 보면은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죠. 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 카카오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카오를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제 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카카오가 지금 하고 있는 주 사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라 그러죠. 택시, 대리, 카풀은 현재 베타 서비스가 종료가 됐고, 내비, 셔틀, 시외버스, 해외여행 등 많은, 이렇게 되게 많은 종류를 어플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리 부르고 싶으면 전화했죠. 택시 부르고 싶어도 전화하거나 밖에 추운 날 막 가서 손을 흔들고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 간단하게 어플 하나 켜서 위치 찍고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선결제까지 가능할 정도로, 선결제까지 하면은 택시를 타고 내릴 때 굳이 뭐 카드를 찍는다거나 빼거나 그럴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장점입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였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입니다. 선물하기에서 여길 보시면은, 선물하기에서 명품 브랜드관에서 명품 브랜드로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아는 대표적 구찌, 몽블랑, 발렌티노,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버버리, 뭐 프라다, 메종 키즈네, 뭐 MCM, 발렌시아가, 맥퀸 등, 이제는 굳이 백화점을 가서 사이즈를 찾아볼 게 아닌 그냥 선물하기를 통해서 명품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이게? 굳이 막 친구 같은 경우 선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사이즈를 본인이 정해가지고 집으로 배송까지 해주는. 그렇다면 카카오가 지금 현재 밀고 있는 이 사업들이 과연 카카오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카카오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카카오톡 하나로 인해서 크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꾸준히 도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카카오 게임즈도 최근 상장주이긴 합니다. 물론 상장한 지가 좀 되긴 했지만 9월에 상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상장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의 자회사로서 계속해서 카카오는 자회사를 상장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큰 기업이 돼 있고, 이제는 정말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애플카라 그러죠. 애플카 이슈로도 정말 큰 주가가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도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카카오의 주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모습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더 이제 상승한 이유로 아무래도 뭐 국내 증시가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카카오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현재 저는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외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안 외인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매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외인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고가라고 생각하는 현재 46만 3천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저 너무 고점이다,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 고평가다 말씀하시는데, 자, 46만 3천원에서 외인이 이날 신고가를 경신한 날 외인이 무려 3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분히 합리적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기업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비해서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대 저점이 이제 32만 5천원 선을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 저점이 이제 한 37만원? 37만원 선을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잡으면은 이 아래로 하락을 할 경우가 거의 없고,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고, 카카오의 현재 제가 최하로 봤을 때 저점은 32만 4천원 선의 저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가 이제 최소 목표 주가 한 100만원 이상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100만원 이상까지 간다면 물론 최고의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위협할 수도 있는 충분한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한 편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실 없이 장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항상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내일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하루 쉬고 목요일날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